1609년 가을의 공기는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실록의 책장을 넘기는 제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멈출 수 없었죠. 강원도 관찰사 이영욱이 붓을 들었습니다. 정갈해야 할 그의 필체는 다급한 심정을 숨기지 못한 채 일그러져 있었지요. 그날 강원도의 하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정체불명의 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리병을 닮은 거대한 불덩어리였습니다.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은 그 기괴한 형체는 하늘을 찢는 듯한 기세로 나타났습니다. 세숫대야처럼 붉고 둥근 그것이 머리 위를 지날 때 땅 위의 모든 생명은 숨을 죽인 채 그 압도적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천둥 소리보다 거대한 괴놈이 대기를 흔들었습니다. 땅이 요동치고 기둥이 비명을 지르던 그 순간을 사람들은 신의 진노라 믿었죠. 배를 짠 기구처럼 길게 뻗어 나가던 기운은 순식간에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허공에는 오직 비릿한 금속의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보고서는 곧장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왕의 책상 위에 놓인 장기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할 진실이 담겨 있었죠. 실용과 명분을 저울질하던 군주 광해군. 그는 장기를 읽어내려가며 서서히 입가에 묘한 긴장감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안에 참혹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이었습니다. 왕은 이 하늘의 선물을 조선의 칼로 바꾸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실록 어디에도 남지 않은 비밀스러운 명이 하달되었습니다. 왕의 최정의 무사들이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지요. 호랑이조차 범접하지 못한다는 설악의 험준한 골짜기를 향해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오직 왕의 밀명을 가슴에 품은 채 말입니다. 부러진 소나무 사이로 기괴한 금속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조선의 대장간에서는 결코 본 적 없는 차갑고도 매끄러운 이기의 산물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대지 위에서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는 거대한 산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신의 가마처럼 보였습니다. 금속의 몸체는 죽은 듯 고요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낯선 진동은 병사들의 심장을 옥죄는 공포로 다가왔지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짐들이 검은 포장에 가려진 채 수레에 실렸습니다. 밤의 장막을 틈탄 은밀한 행렬이 한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지하, 겹겹이 쌓인 석조 벽 너머로 거대한 공간이 열렸습니다. 조선의 국군을 통째로 바꿀 비밀 기지가 그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견물치지에 능한 전국의 장인들이 소집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놓인 건 성리학의 이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하학의 결정체였습니다. 광해군은 직접 지하 계단을 내려와 그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횃불을 머금은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 더 거대한 열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해체된 장치 안에서 맥동하는 푸른 구슬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을 만년의 번영으로 이끌 무한한 힘의 심장이자 파멸의 씨앗이었습니다. 조선의 가장 영민한 학자들이 붓대신 쇠칼을 들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기하학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나날이 시작되었죠. 하늘의 지도를 그리던 시열력의 역법이 이 낯선 물체와 만났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계산하던 산악은 이제 비행의 원리를 깨우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왕은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 이치를 깨우치는 자에게 정일품의 풍계와 가문의 영광을 내리겠다는 밀지가 장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죠. 마침내 첫 번째 결실이 맺혔습니다. 등산불 아래 일렁이던 기름 대신 차갑고도 강렬한 풀은 빛이 조선의 지하 기지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바퀴도 가마꾼의 어깨도 필요 없었습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이계의 힘이 얹어진 가마는 지면 위를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성리학의 질서 속에 살았던 양반들은 경악했습니다. 땅을 딛지 않고 움직이는 법도를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화약의 폭발력에 의존하던 신기전은 이제 파괴적인 에너지를 품었습니다. 화살촉 끝에 머문 푸른 빛은 죽음보다 더 차가운 파괴력을 예고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것은 불화살이 아니었습니다. 대기를 찢고 나가는 플라즈마의 궤적은 조선의 무력이 신의 영역에 닿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바다의 괴물이라 불리던 거북선은 이제 형체마저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하게 변하는 선체는 적들에게 공포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도 소리 없이 변해갔습니다. 땔감한 줌 없이도 방바닥은 온기를 머금었고 한겨울 설산 아래에서도 얼지 않는 생명의 불꽃이 피어났지요. 압록강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피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호금의 기마병들이 조선의 국경을 유린하려 들던 그날이었죠. 누르하치의 10만 대군이 강물을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는 대지를 뒤흔들며 조선의 파멸을 예고하는 듯했죠. 하지만
성벽 위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건 예전의 조선군이 아니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철갑 너머로 기괴한 푸른 안건이 적들을 굽어보았지요. 말이 끌지 않는 전차가 진흙판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지면을 박차고 오르는 낯선 venom이 만주 벌판의 점막을 단숨에 찢어발겼습니다. 단 한 번의 일대 사격이었습니다. 화약에 매연되신 대기를 태우는 푸른 선관이 일었고 후금의 최정예 기마병들은 형체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려던 누르하치의 야망은 공포로 얼룩졌습니다. 그는 조선의 무력을 신의 영역으로 오해하며 스스로 압록강에 무릎을 꿇었죠. 하늘에 나는 검은 그림자들이 적진의 머리 위를 유령처럼 배회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전장에서 조선의 군기는 승리보다 더 차가운 위험을 내뿜었지요. 지는 해였던 명나라의 사신들은 이제 조선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조공품은 조선의 기술력 앞에서 하찮은 돌덩이에 불과했으니까요. 바다 건너 외국에서도 조선에 대한 소문은 흉흉하게 퍼졌습니다. 거북선이 내뿜는 푸른 화염을 본 어부들은 귀신이 바다를 지배한다며 울부짖었죠. 애도의 막부는 해마다 토신사를 보내달라며 애걸했습니다. 칼 한 자루 대신 조선의 기술 한 조각이라도 얻기 위해 그들은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18세기의 거친 파도를 뚫고 서구 열강의 이항선들이 조선의 바다에 나타났습니다. 식민 지배의 야욕을 품은 거대한 돛들이 수평선을 가득 메웠죠.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조선의 검은 초계선들이었습니다. 돛도 노도 없이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털고 가는 비행선들은 바다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었지요. 망원경을 든 이방인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심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이 목도한 것은 미개한 동방의 나라가 아닌 신의 기술을 손에 넣은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한양의 밤거리는 이제 태양보다 밝은 푸른빛으로 일렁였습니다. 기와지봉 아래 흐르는 에너지는 조선을 거대한 회로처럼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지요. 서양의 금과 은은 조선의 시장에서 그 가치를 잃어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조총과 대포는 조선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 못한 구식 무기가 되었습니다. 첨성대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수정 렌즈는 이제 구름 너머 먼 우주를 응시했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천문 기록은 행성 너머의 진실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었지요. 전 세계의 학자들이 조선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조선의 역법과 기술이 곧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모든 지식은 한양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이 가져온 고유한 평화였습니다. 조선의 국경을 넘보는 자들은 자취를 감췄고 동방의 이 작은 나라는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왕은 홀로 지하 기지의 깊은 어둠을 거닐며 자문했습니다. 1609년 강원도 밤하늘에서 떨어진 이 축복이 진정 백성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끝없는 갈증의 시작인지 말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날의 기록은 실록의 행간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눈부신 번영의 시작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정된 필연이었을까요? 실록의 행간에 숨겨진 진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정말 기록된 그대로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 위대한 유산은 사라진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경복궁의 깊은 지하, 아직 열리지 않은 문 너머에서 차가운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을 뿐이죠. 단순한 기록의 오해였을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감춰진 인류의 도약이었을지 그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상상한 대로 현실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잠든 역사를 깨웁니다. 조선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그 푸른 불빛이 다시 타오를 날을 기다려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거대한 가설이 여러분의 잠든 전율을 깨웠길 바랍니다. 다음 미스터리의 문이 열릴 때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